자, 이번에 볼 것은 이제 그 정근대 시대 때 농업 정책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게 내용이 좀 많은데 일단은 요 관련된 이게 사료들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은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 그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기다리신 동안 이제 사료 전반적으로 한번 좀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좀. 3월에 영을 내려 순장을 금하였다. 중략. 각 주의 군주에게 명하여 농사를 관장케 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3월에서 5월에 이르기까지 비가 오지 않아서 하천과 못이 마르고 백성들이 굶주리자 창고를 열어서 구제하였다. 중략. 봄정월에 명령을 내려 중앙과 지방에서 놀고 먹는 자들을 몰아 농사짓게 하였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황지는 7에서 8월간에 갈아엎어 잡초를 묻어 죽이고 이듬해 얼음이 풀릴 무렵 또다시 갈고 씨앗을 파종한다. 대개 황지의 개가는 애벌가리는 깊이 가는 게 좋고 2번 가리는 얕게 가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깊이 간 뒤 나중에 얕게 갈면 생땅이 일어나지 않고 흙을 연숙하게 할 수 있다. 농사직설. 신방문수의 호서에 오랫동안 있었으므로 민폐를 익히 알고 있어 감히 이를 앙달합니다. 농민의 일을 말씀드리면 전답은 모두 사부향족부에게 점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경작하는 땅은 병작 아닌 것이 없고 많이 얻는 자라야 12락의 논에 불과합니다. 하루의 역사에는 반드시 10인이 있어야 하고 김을 매는 한 사람의 관량 은쌀 세되 요. 품삯은 돈 5푼이며 세 차례 김을 매야 하고 한 차례 수확하고 한 차례 타작해야 하므로 이에 들어가는 인부는 50인 가까이 되니 마침내 소득이란 것은 20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10석은 본주에게 돌아가고 10석만이 그들의 소유물인데 경작할 때 대여받은 것은 모두가 토호 나 부민에게 빚을 낸 것입니다. 비변사 등록. 영조 3년 10월 22일. 요즘 소민들이 농사에 게으르고 이익을 탐하여 광작을 하고 이것이 매년 증가하니 지금은 여러 도에 두루 퍼져 있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비변사 등록. 영조 36년 6월 19일. 자, 그래서 이제 대충 한번 읽어봤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볼 게 가, 나, 다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인데 가는 이제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삼국시대 농업정책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여기는 조선 전기 때 농사직설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다는 조선 후기 때 이제 농촌 상황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들 이제 조선 후기 때 강작 그 관련된 내용인데 조선 후기 때 농촌 상황과 그에 대한 대비책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문에서 이제 요구한 것은 네 가지죠. 일단 가와 나의 이제 건농 정책 경제 배경과 내용을 쓰고요. 그냥 다는 이제 그 앞에 조선 후기 때 그 농업기술 발전과 그리고 또 이 농업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제 여러 이제 뭐냐 문제들이 일어났죠. 그걸 이제 타개하기 위한 시작자의 토지 개혁론 이걸 이제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14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논술형 문제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지만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일단 띄워놓고 이제 보고 접근하시면 좀 앞으로의 문제 나올 그 가능성 있는 문제를 좀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를 이제 볼게요. 삼국시대 농업정책 관련된 내용인데 자, 대충 보면 이제 그 신라 지중왕 때 순장을 금지하고 농사를 건자는 기록이 있고요. 그 백제에서 가뭄 때 창고에 와서 빈민을 구제하고 놀고 먹는 자를 농사짓게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것을 이제 했던 경제적 배경을 보면 이제 국가가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하면서 효율적인 조세제를 마련했고 이를 위해 농민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가의 수치 체제를 확고히 할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순장도 이런 것들 이제 금지한 것도 귀중한 농업 노동의 손실을 막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 건nom책으로서 이때 이제 뭐 소가 농사에 짓는 우경을 실시하고 그 수리 사업 같은 걸 하고요. 전농사를 널리 보급시키고 항모지 개각 이런 것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여기 이제 나에 보면 이제 세종 때 그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적인 이제 농사질서 일부죠, 이게. 그러니까 항우리 개간 시 흙을 부드럽게 하는 밭갈이 요령을 이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이런 그 농업 생산력에 국가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가졌냐? 그는 경제 배경을 보면 자, 일단 고려 말 때부터 점점 인구가 증가됐어요. 예, 그리고 그 많은 인구를 부양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조선 왕조의 기본 통치 중농 정책들 그리고 또 신흥 사대부들이 자신의 어떤 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수정농법을 중심으로 강남농법을 적극 도입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경제 배경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건농책의 내용은 그 앞에서 이 책같이 농사질서 같은 농서를 편찬하거나 수의시설 보수 및 확충, 연작상경, 인왕 삼전작 확산, 그다음 12법 발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농법 같은 걸 이제 뭐냐면 개발해갖고 확산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답안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선후기 때 이제 그 농업 변화의 문제점을 이제 쭉 적어놨거든요. 이게 조선후기 때 생산력 발전에 따라서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비변사 등록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요. 자, 영조 때 이제 비변사 등록을 보면 이것이 이제 토지가 소수 양반이나 부자들이 집중되어 가난한 농민들이 뼈빠지 일해도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소유권이든 경제권이든 한 곳에 집중되는 양극화 형성들 얘기하고 있고, 그냥 두 번째는 그 마지막 밑에 있는 건데, 소수 농민들이 아마 이제 그 부민들이죠. 네, 이익을 탐하여 넓은 땅을 혼자서 경작하는 강작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퍼뜨렸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걸 이제 그 뭐냐 가능했던 농업 기술 발전이 뭐냐 양극화와 강작을 가능했던 농업 기술 발전을 보면 일단 앞에서 언급했던 그 내용들을 적으시면 돼요. 그 보등 수리 시설 크게 확충해서 물을 가둬두기 쉬워졌고 이로 인해서 조선 전기 때 남부에만 머물렀던 이항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나갔다는 거. 그리고 노동력이 획기적으로 절감했고 이모작이 가능했고 강작 경영이 가능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래서 농업 생산력 기술 발달이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게 뭐냐면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부를 이제 이게 확산되는 게 아니라 특정 집단이 부를 이제 그 독점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조선 후기뿐만 아니라 어떤 생산량이 올라가면 생산력 독신하는 집단과 그 생산력에서 소외된 집단들이 다 등장하게 되죠. 지금도 그렇죠. 뭐 AI 발달되면 AI에서 이제 거기 일부 소수 사람들만 이제 그 결과를 따먹고 나머지 사람들 일자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당시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학자의 이제 토지 개혁론을 볼게요. 이게 문제가 이제 강자로 인해서 다수의 영세 농민들이 소작지를 잃고 노후 노동자의 전략을 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는 현실적 개혁안으로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대전론. 그러니까 이제 경작권이죠. 그 당시에 소유권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경작권이 일부 경영 분흥에 집중된 그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타격적 대전론을 제시해요. 대전론. 그러니까 대전론은 좀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타협안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소유권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소작지를 균등하게 분배해서 국가 관리하고 소작률 비율을 법으로 정하자는 주장이에요. 이게 이제 대전법이고 이 대전법 관련된 내용은 제가 그 뒤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에서 적어놨으니까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문제에 집중해서 이제 보면 대표적인 한전론 같은 거 있죠. 이익의 한전론. 그래서 이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 하한선을 정하고 영업자를 설정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한전론도 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다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저는 대전론 같아서 대전론을 중심으로 적어놨고 한전론도 같이 적어놨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농업 정책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중에 정근대 시대 때 저번에 말한 것처럼 한국제도 있잖아요. 전반적인 거. 요것도 이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10점짜리 문제인데 요건 4점짜리 문제이고 요건 논술 형태인데 요거는 담답형 서술형
정도 문제인데 그 차이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그런 정근대 시대 때 흐름을 보는 문제도 가끔씩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요번에 한국사 원인 때 보면 2단원인가요? 이 단어에 보면 주제 단원 있잖아요. 주제별로 해갖고 쭉 대외관계, 경제사 이렇게 주제별로 시대별로 쭉 해갖고 정리한 거 있잖아요. 요런 유형의 문제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요런 것도 잘 읽어보시면 돼요. 그때 한국사 그 2의 2단원에 있는 내용을 자 주제별로 쭉 시대별로 정리를 해놨는데 아마 그냥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번에 한국 문제도 그런 거 발상을 받아갖고 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다만 좀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벗어나서 내용에서 약간 어려운 문제도 이제 해독법 같은 내용도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하여튼 이런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사상사.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사상사 관련된 내용은 이제 주로 어디가 많이 나오냐면 신학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신학자도 나오고 나머지는 뭐 조금 조금씩 나오는데 신학 관련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1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다음은 조선 중기 어느 성리학자가 쓴 이기 심성론에 관한 주장 일부다. 자, 이 성리학자가 사단 칠전 논쟁을 이제 거치면서 이기 심성론에 관해서 독자적으로 제기한 주장을 쓰고,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서 형성된 이 성리학자 사상의 특징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제 사단 칠정 논쟁은 그 되게 유명하죠. 16세기 때 일어난 논쟁인데, 기대승, 이양,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던 논쟁이 사단 칠정 논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예문 중에 이제 사람은 기대승, 이양, 이주인데 기대승은 이제 좀 약간 존재감이 없고 이양과 이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의 그 기발 이승 일도설, 이통기구설, 이통기국론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제가 미리 한번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그 다음 예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 예문을 잠깐 내가 찾아냈는데, 안 적었네. 제가 안 적었어요. 이거 부분은. 제가 신호치 않았고, 일단은 그냥 이걸로 제가 읽겠습니다. 예. 올려놓은 줄 알았더니, 거기다 저장을 안 시켜놨네요. 예. 자, 여기 보면, 자, 이와 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으니 일문인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이라고 알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거죠. 이와 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불상리라고 해요. 이기불상리. 이게 이의가 주장했던 거고 그다음에 반대에 이제 이기불상잡은 이와 기가 뭐냐면 섞이지 않는다. 이항이 주장했던 거야. 예. 그래서 이와 이게 이제 이항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걸 이제 이해하려면 주자가 한 말을 좀 이해해야 돼. 주자가 어떤 식으로 했냐?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했어요. 이기 불상이면서 이기 불상잡이다. 그러니까 이는 이기 불상리를 강조한 거고 그다음 이항은 이기 불상잡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러면 이와 이항 사상에 대해서 잠깐 이제 갈막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짧게. 제가 이제 뭐, 여기 성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과서 수준으로 그냥 대충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제 한번 도표를 만들었어요. 이 도표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교과서 수준에서 한번 이제 정리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그 도표거든요. 자,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심이 있죠. 심이 있고, 심의 크게 성과 정을 나눠요. 성과 정. 예. 성과 정원하고 성은 이가 내재되어 있고 정은 기가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성 있고 이는 사단이고 기는 칠정이다. 그러니까 성, 이, 사단, 청, 기, 징, 칠정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항부터 볼게요. 이항을 보면 자, 이항을 보기에 그 성이 있고 성 안에 니가 내재되어 있어. 그 니라는 것은 본연지선 선수모양이야. 원래 타고난 것이고 깨끗하고 악한 게 없어. 그리고 이제 이가 발현된 것이 사단이다. 예, 우리가 사단이나 인이 예지 있죠. 그리고 사덕을 통해서 뭐 사양지심, 십이지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건 건 이제 여기 주자가 주장한 건데 주자의 주장은 어디에서 받았다? 그다음 맹자에서 나온 거죠. 사단설.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정이라는 것은 기야. 그래서 기라는 것은 기질지성이야. 그리고 가성각이야. 그러니까 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공유할 수 있지만 기에 따라서 차이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기의 차별성이 나타나고 기라는 건 실정에 속하는데 실정이라는 것은 가성가학이에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 있어.
그래서 이항은 이기 이혼을 주장하면서 여기 이렇게 성하고 정, 이와 기, 사단과 실정을 완전히 분리시켰어. 그래서 이와 기는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했던 거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는 좀 다단견을 해요. 원래 여기에서 이제 그 보면 이항의 이기불상정의 인원에 보면 이를 뭐라고 하냐면 발의 주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발의 주체라는데 근데 그 발의 주체는 기일 수밖에 없어. 원래 이제 주자가 얘기하는 발의 주체는 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이제 기만 보는데 기발만 인정한 거야. 이발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는 이발한다는 거, 이가 운질이잖아. 근본이 움직인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는 가만히 있고 그거에 작업받은 기가 움직이는 기발만 이제 인정한다고 했는데 자 이가 이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기발만 인정했어 이 사람은 이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에 입각에 이기 불상리를 이제 줘는데 이와 기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본연지선 중에 일부가 뭐냐면 기지지성인가. 그러니까 본연지성은 이제 미발된 상태고 이게 기발하면 기지지성 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미발한 상태가 이고 성이고 사단인데 이걸 기발한 상태가 뭐냐면 기지성 그다음에 그 기발 정이고 사단이 실정이 되는 거야. 서로 이제 뭐냐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한 몸이야. 한 몸인데 이게 발한 상태가 되고 미발한 상태가 되는데 미발한 상태가 이성 사단이 되는 거고요. 요게 발한 상태가 뭐냐면 기가 되는데 기정 칠정이 된다. 그래서 서로 한 몸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기불상이야. 이기불상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항은 이발과 기발이 서로 뭐냐면 쌍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기 호발설 같은 걸로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가 발하면 이제 뭐냐면 이게 성인 군자가 되는 거고 사대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발하는 사람은 일반 범인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신분제를 또 인정해주는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발을 인정했을까? 원래 주자가 이제 이발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이 다 이유가 있어.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항에 살았던 시기는 그 훈구파하고 살인파의 대립 시기예요. 그래서 사화가 막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훈구파들보다 살인파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원리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의 주체성, 그런 걸 되게 강조했어요. 도덕적 원리의 주체성, 그 이의 주체성과 이런 실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당시 훈구파들 견자처럼 이를 상당히 강조했다. 이발서를 인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가 살았던 시기는 이항보다 이가 한 20살 뒤에 사람이거든요.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미 선조 때요, 선조 때. 뭐죠? 살인들이 훈구파들 무찔리고 이제 정권을 장악했던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인들이 정권을 장악하다 보니까 이제 현실을 이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죠. 현실 문제를 이제 뭐냐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살인들이 정치의 주체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뭘 가냐면 경제 문제, 물질적인 문제를 경제적 문제에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보다는 원래 이제 그 주제의 뜻도 그렇지만 기를 강조해서 기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기가 바라고 이는 그 올라탄다는 기발 이승 일도설 주장해요. 일도설. 그래서 기가 바란 상태에서 이가 옮겨 타는 거야. 승마처럼 이렇게 승마할 때 승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탈 때 말이 뭐 벗어나는 선을 넘는 행위는 이제 막 이제 통제를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기발하는데 이의 역할이 뭐냐면 거기에 올라타갖고 기가 이제 가선에서 그 뭐냐 가선 가하게 됐잖아요. 악으로 빠지지 않고 선으로 가는 그런 이제 뭐냐 승마 같은 역할 그 뭐냐 그 거기 이제 그 승마에 이제 타갖고 이제 여기에 조종하는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은 현실 문제, 경제 문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통기국론을 주장해요. 이통기국론. 그러니까 이통기국론 뭐냐? 보편적 이는 다 뭐냐면 내리있지만 기의 차별점은 국은 기의 차별성 때문에 이제 사물의 분별이 생긴다. 그래서 상강오륜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상강오륜이 보편적 이가 잘 뭐냐면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국 사람들이 어떤 뭐 물질적이고 이런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그걸 뭐냐면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양유한다. 선 양세 이게 뭐죠?
선양생인가요? 네, 후교화. 그래서 먼저 뭐냐면 백성들에게 먹고 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화하다. 이게 이통기국론이야. 그래서 상강오륜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을 지키려면 얘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언제 어느 정도 먹고 해야지 이제 상강오륜이 잘 드러낼 수 있다. 얘를 차릴 수 있다. 이런 논리 이통기국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이게 후에 뭐가 되면 낙론이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가 내재됐으니까 보편성, 평등성을 추구한 반면에 기국은 이제 차별이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호돈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호돈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제 차별적이고 신분감을 강조하는 그리고 오랑캐와 중화를 강조하는 그렇게 이제 분화돼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이론은 이기 이론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기 이론론이 아니라 이기 이론론이에요. 예, 다만 상대적으로 볼 때 이쪽이 이기 이론론에 좀 더 가깝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이기 이론론이지만 이 이론 쪽으로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설명했습니다. 제 설명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성리학을 뭐 본격적으로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제 우리가 아는 선에서 제가 아는 선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독자적 주장한 거. 이가 이제 주장한 것이 뭐냐? 요거 이제 두 가지가 답이 될 수 있겠죠. 하나는 이 말을 인정하지 않은 기발 이승 일도설. 예. 기가 바라고 이가 타서 기가 뭐냐면 선을 넘지 않도록 그 조종하는 역할을 뭐냐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도서제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이통기국론. 음. 그 모든 보편적 이는 다 똑같고 다만 차이가 생긴 거는 그 기의 차이 때문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뭐냐면 상강오륜을 잘 지키고 예의 염시하려면 먼저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곳간에서 임신난다. 이런 논리인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당시의 정치 사상과 관련하여 형성된 성리학자 사상, 이 성리학자의 사상의 특징을 쓰시오. 그러니까 이의 특징을 이제 사는데 그 당시 이의가 이제 정권을 이의가 있을 때 사임들이 정권을 담당했잖아요. 그래서 정권을 담당하고 현실을 주도하는 개혁가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뭐의 기능을 강조했다? 기의 기능을 중시하면서 구체적 여러 가지 개혁책을 이제 제시했다. 그 대표적인 게 수미법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7번. 자, 17번 문제는 이제 그 성리학 발달과 학통과 관련된 내용인데 조선의 성리학은 분단과 서로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게 학문적 성격이 정책 결정에도 반영되는 특징인데 자, 대개보 영남학파는 동인, 남인, 북인으로 이렇게 분열돼 있고 기후학파는 서인, 노론, 선원으로 이렇게 분열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파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북인 계열은 이항의 학통을 내세웠는데 항종 사회에서 그 영향이 컸다. 이렇게 있는데 북인은 이제 이항 계통이 아니라 조식하고 뭐죠? 조식과 그리고 서경덕 계통이죠. 그러니까 조식 계통은 대북이라고 하고 서경덕 계통은 소북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대북 계통이 이제 후에 이제 그 강해군이 집권할 때 이제 즉위할 때 집권했던 계층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대북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조식 문화에서 임진할 때 정인홍이나 각제옥 같은 이제 의병장이 많이 배출됐고 또 임진할 때 분조 활동했던 이제 강해군과 긴밀하게 또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해군이 집권하자 정권을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존의 대북이 일당 전제를 하다 보니까 폐모살제를 주도하자 그 당시 서인이 이제 주도해서 인조반정에서 정권을 물려놨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 소북은 약간 이제 일부가 이제 인조반정에 참여했지만 이게 정치적 색깔이 너무 정치적 그 색가 가기 때문에 누구한테 소멸되고요. 이 세력들이 나중에 남인 세력으로 이제 흡수 통합돼요. 그래서 남인은 이제 보면 원래 오리지널 남인들이 영남 남인 계통이 있고 그 다음에 근기 남인이 있는데 근기남인 얘들이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적양훈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근기남인데 요 근기남인의 이제 사상적 계보들이 요 소복계통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성리학을 교조적이 아니라 좀 탄력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그런 남인들이다.
이렇게 있고 영남남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꼬장쪼장 그 경상도 양만 그 이미지의 이제 양이다 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양학통을 이제 내세웠는데 요거는 누구다? 요거는 영남남인 이렇게 남인 계통이고요. 그래서 항천사의 그 영향을 컸다. 이건 남인이요. 남인. 그래서 북인이 아니라 남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남인계열은 서경덕 학통을 이으면서 저지를 중요시했다. 자, 앞에 이제 남인은 두 개 계열로 나눠줬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영남남인, 근기남인 이렇게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있는데 서경덕 계통은 요거는 소북 계통의 이제 애들이에요. 소북. 그래서 앞에 이제 서북 그죠? 그래서 소북은 이따가 이제 소멸돼서 이쪽 근기남인 쪽으로 넘어가요. 예. 그래서 원래 근데 서경덕 학통이 있는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이제 여기 들어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는 영남남이나 근기남 이의학통이죠. 이의학통. 그래서 여기 보면 이양 학통이죠. 이양 학통. 그래서 있고 서경덕 학통이 이었다는 것은 근기남인 쪽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거는 계보상 그렇다는 거 그 뭐야 그렇다 그 근기남이나 이어볼 수 있지만 이거는 세력 관계상 이쪽으로 편입됐다는 거고 학문적인 정통은 이제 뭐냐면 요 이항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이를 중요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당시 남인계열은 서경계통이 아니라 이항한 가통과 연결됐고 절이를 중요시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계통, 이게 틀렸어요. 이항계통 이게 서경계의 이항이에요. 예. 자, 그다음 노도는 이열 학통이 이어갔던 자부하면서 양명하게 깊은 관심을 보였다. 자, 노도는 이학파이면서 송실 직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국 정치 과정에서 서인이 있다가 노론하고 소론하고 분리돼 나갔던 그 세력들이죠. 근데 양명학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세력들은 그 노론이 아니라 소론이에요. 소론. 그래서 여기 양명학은 저 이게 오타네. 예. 소론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원도 이학통을 이었지만 양명학에 이제 관심을 갖고 노도는 아니에요. 예. 노도는 오히려 이제 좀 약간 주자를 고주화시켜서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양명학은 17세 후반 이제 선원학자들 중심으로 해갖고 본격적으로 수용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때 이제 강화학파가 형성이 됐던 거고요. 강화학파 관련된 내용 그 뒤에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소도는 선원 사상을 바탕으로 이양학설에도 호의적이 있다. 예. 그래서 소도는 이제 이도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성원에도 또 계통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성원 사상이 양명학, 노장 사상을 적극 수용했기 때문에 성리학 이해 탄력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성원은 주기론자이면서 이양의 주의론도 부분적으로 수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겠죠. 3번 문제. 자, 이건 호남 논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호남 논쟁을 이제 좀 하기 전에 잠깐 이제 표를 좀,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깐요. 제가 여기 있는데, 음. 대충 이제 제가 여기 어 공무원 교재에서 좀 빼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여기 호황 논쟁 관련된 내용 볼게요. 호황 논쟁을 이해하려면 요 서인들 안에서 노론하고 소론으로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노론은 이, 소론은 이하고 성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노론 안에서 또 뭐냐면 나눠진 게 호론과 낙론이에요. 요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논논안에서 일어난 그 논쟁이 뭐냐? 이통 기국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가지고 논쟁이 났어. 잠깐 이제 앞에도 이제 설명했는데, 자, 이통은 기국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이통의 보편성을 강조하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인물 성동이론에서 성동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과 물성이 동일하다. 이 보편성. 그러다 보니까 오랑캐 문화나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중화 문화가 똑같기 때문에 어 청나라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나오죠? 북학론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북학론은 이제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 그러니까 호론을 낙론이죠. 예, 낙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주로 이제 경기도 지역에 있는 그 노론들이죠. 자,
근데 충청도 지역의 노동들은 약간 이제 좀 세상 업장에서 좀 바깥에 있는 농촌산에 살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국을 강조해. 이 사람이 호돈이야. 호돈. 그래서 이 기국을 강조해서 얘는 인물성동이론에서 인물성동론을 주장하죠. 아, 말을 잘못했네요. 제가 요게 인물성동론이고 요게 인물성이론이에요. 예. 제가 말 잘못했어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성이동이니까. 그러니까 인성과 물성이 다르니까 얘네들은 차별성을 강조해. 그래서 이제 기의 차별성을 강조해서 신문제를 옹호하고 그 다음에 중화와 오랑캐가 다르다 보니까 뭐죠? 오랑캐의 문화인 청나라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북학자들은 요 주로 낙농 계통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간의 대립이 그 뭐냐면 이렇게 그 호락 논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에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위전척사 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보통 위전척사 운동을 여기 이제 충청도 호론, 주기론, 주기론은 여기서 말하는 기를 중심이니까 근데 차별성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기론과 좀 달라요. 자, 여기를 바탕으로 뭐냐 위전척사 운동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실제 위전척사 운동을 주도했던 건 경기도 낙농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낙농에서 얘네들이 크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북학파 또 이제 강조되는 있고 또 하나가 위전 척사 운동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파들이 있어요. 그럼 왜 호도는 안 되냐? 호도는 이미 세도 정치기 때 정치로 소멸됐어요. 그래서 실권은 이제 모든 권력은 요 낙론이 가지고 있었고 정책 결정 내용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 위전 척사 운동에 이제 뭐냐면 했던 것도 그 경기도 낙론에서 이 유리돈과 관련된 여기 이제 유리돈이 이제 있거든요. 오직 니뿐이다. 라는 유리돈이 이렇게 낙론에서 나왔고 이들이 이제 위전 척사 운동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노동 세력들은 여기 위전 척사 운동을 하는 거는 이런 유리돈 쪽 입장에서 낙론의 유리돈 입장에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또 하는 파가 이제 남인계열이죠. 남인계열도 이제 유리돈 그 앞에서 생각한 이제 주리돈 있죠. 이항의 주리돈을 더 강화시킨 게 유리돈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나와서 둘이 합쳐갖고 위전 척사 운동을 주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여기 기본 강의나 서브노트 강의 때 했는데 여기는 짤막하게 이제 좀 먼저 이렇게 좀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 풀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요약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3번 문제 18세기 초 노동학계 내에서 제기된 호락 논쟁, 예, 병자 호락 이외 폐쇄성 인해 후진성 극복 문제와 관련된 사상 논쟁이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은 이렇게 있거든요. 예. 자, 여기 보면 1번을 보면 송시열의 직계 제자들이 전개한 사상 논쟁으로 홍대영, 박지원의 호론을 계승했다. 예, 맞죠? 노론은 송시열 직계자들이 이제 했는데 그 중에 좀 유연하고 탄력 있게 개선하는 사람들이 낙론인데 이게 북학론과 연결돼 있죠. 근데 이건 홍대영과 박지원 북학론자이기 때문에 호론이 아니라 낙론이죠. 낙론. 그래서 인물, 성, 동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인성과 물성은 동일하고 오랑캐와 중화는 동일하기 때문에 오랑캐 문화를 받아들이자. 그래서 북학론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논쟁은 그 논 내부에서 이제 북학사상 형성한 내재 요인이 됐다. 맞죠? 그래서 앞에서 인물 성동론인데 북학파와 유리론자 이렇게 해놨고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그 위전 척사 운동, 북한파가 또 개성된 통상을 주장하는 통상 개화파들과 또 연결돼 있죠. 예, 뿌리는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답이 이제 곱하기 2번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낙론은 인물 성의론에 입각해서 중요한 인간만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범죄에 속한다라고 인식하면서 하역을 그대로 계승했다. 이거는 낙론이 아니라 호론이죠. 인물 성의론. 앞에 이제 설명했죠. 인성과 물성은 다르고 오랑캐와 그래서 중화는 다르기 때문에 오랑캐의 문화의 청나라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내용이고 자 호는 인물 성도론 입장에서 사람과 물질은 구별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여 자아에 대한 각성과 하위론을 극복하겠다 아까 얘기한 이 낙론이죠 이게 거꾸로 썼어 얘들이 예. 그래서 꼭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 호락 논쟁은 되게 중요한 논쟁이기 때문에 이게 92년도에 문제 나오고 나서
후에는 언급이 없거든요. 근데 언젠간 언급이 될 텐데 언급이 없어. 그래가지고 근데 제 생각에는 한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더. 이 호당 논쟁은. 그래서 사료와 함께 호당 논쟁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상사가 좀 어렵긴 한데 제가 이걸 좀 정리해놨어요. 이게 글이 개발세발이어갖고 잘 보이진 않겠지만 하여튼 이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고려 말부터 해서 17, 18세기, 19세기 쭉 사상사를 이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 좀 언급을 했으니까 설명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설명드리면서 해야 돼요. 기본 강의. 제가 이제 말에 여기 글씨가 엉망해가지고 예. 그냥 요것만 보면 이 사람이 뭘 말하는지 잘 몰라. 어. 제가 발음하고 이게 필기만 잘했어도 참 스타 강사가 됐을 텐데 제가 이게 그런 게 없어갖고 예, 그래요. 예. 자, 그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양명학 관련된 내용이죠. 자, 조선후기 양명학인데 양명학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왜냐면 이제 중국사 보면 양명학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양명학 사상 관련된 내용은 그 중국사에서 하고 이건 조선 양명학만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익의 제자에 의해서 성호학파가 형성됐다. 자, 양명학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학파와 관련된 거죠? 소동과 관련된. 이는 뭐죠? 근기남인이야. 근기남파. 그래서 이제 성호학파인데 이거는 관련이 없어요.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정제두는 존원 만물제에서 써서 양명학 체계를 세웠다. 그래서 정제두는 조선에 수용된 양명을 체계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원이라는 것은 양명의 기본 인원을 요약한 거고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양명을 보급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그는 왕양매 친민사 입각에서 일반민도 도덕적 실체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덕적 실체 주체로 상정할 수 있다 해서 양반 신분제 폐지를 주장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했고 또 강화파를 세웠던 그 사람이 이제 정제두죠.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 문장을 좀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요거 나올 수 있습니다. 존원, 만물일체설, 뭐 책도 나올 수도 있고 뭐 강화파도 이제 나올 수 있고 소론이 주도했다. 소론이나 종실 이렇게 주도했다는 거. 자, 당시 시작자들은 이단을 물리는 걸 꺼내 전혀 관심이 없어. 여기에 딱 전혀 나는 거예요, 전혀.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시작자마다 이제 이게 좀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당시 시작자들은 학문적 교육을 통해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성리학이지만 나는 양명학에도 관심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 계보들이 이제 이어서 구한말 때 박은식, 정인보 이런 사람들이 양명학의 부흥을 주장하면서 민족주의 운동을 또 뭐냐면 전개했고 구한말 때 이제 관련된 내용이지만 박은식의 유교 구심론도 이런 것들과 관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좀 그렇다. 자, 정치에 소외됐던 경기도 지방의 남인 계열들이 주로 수용했다. 아니죠. 여기는 이제 경기도 지방의 남인 계열 뭐라고 해요? 근기 남인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이익이라든지 정영이라든지 그 성호학파 관련된 이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자 그래서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정치에 소외됐다는 것도 좀 그래. 저 형 같은 사람도 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박해받고 이제 쫓겨났긴 했지만 자 하여튼 그런데 이거 일단은 요거는 그 양명과 관련이 없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5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신학이란 그와 개념과 그 다음에 신학의 어떤 그 뭐냐면 학문적 변천사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일단은 뭐 이렇게 보면 일단 신학은 뭐죠? 신학이란 거는 우리가 조석의 신학만 생각하는데 기존의 학문의 어떤 교조성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관점에 등장하는 모든 학문들을 신학이라고 해요. 신학.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다 시대마다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고려 말기 때 이제 훈구학에 반대해서 한당 유학에 반대해서 나타난 게 성리학이죠. 예, 이런 것도 하나의 시학이야. 근데 보통 우리가 시학하면 조선 후기 때 경세 치용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이제 시학을 얘기하잖아요, 보통. 예. 그 좁혀가지고 그래서 이건 조선 후기 때 이제 시학적 분위기와 관련된 내용들 학문적 경향을 물어보는 건데 자 일단 사문의 관찰에 있어서 사변적이고 구변적인 방식을 중요시했다. 그 이와 기가 어떻고 이게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성리학 가깝죠. 예, 성리학. 근데 참고로
조선후기의 신학자들도 기본적으로 이들도 성리학자들이에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요거는 이제 성리학만 강조하는 그런 것들 하기 때문에 맞지 않다. 얘는 성리학을 기본에서 좀 이걸 탄력적으로 해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를 중시했다는 것보다는 이거 탄력적으로 해석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예. 자, 일단 그렇고. 자, 관념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던 의술이 과학적 경향을 띠게 되었다. 그 당시 이제 조성욱의 특징이 보면 시각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예전에는 주로 이와 기가 어떻고 음양 오행이 어떻고 이런 관념적인 걸 가지고 이제 설명했거든요. 물론 조성욱 때 의학도 그런 것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거기 잘 보면 임상 경험이 있어. 그래서 환자를 본 이런 그 경험도 있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실증적 과학적 경향이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허준의 동의보감이죠. 그래서 이 동의보감은 의학의 간접적 이론을 배격하고 되게 실용성을 강조했다. 병의 증상에 따라서 병에 대한 어떤 해석과 약 처방을 수록하고 그 다음에 출정과 민간 처방 본인의 경험들을 다 실어놨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보고 관찰한 것들을 뭐냐면 많이 반영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2번 되겠죠. 자, 논의의 초점이 통치권 강화 등 권력 구조 문제에 집중됐다. 자, 요거는 물론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선후기 때 시작자들은 권력 구조의 문제보다는 백성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네, 경제 치용의 학문에 관심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을 강조한 중농주의나 상업진흥을 강조한 중상주의 이렇게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경제적 성격이 되게 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명분론이 절대적 권위를 가졌고 사유 논리가 획일적으로 전개됐다. 자, 이거는 이제 시각자하고는 좀 안 맞죠. 그래서 양난 직후에 17세기 때이죠. 그래서 양난에서 무너진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배층이 그러니까 서인이나 노동 지배층들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성리학적 가치체계 강조하면서 성리학 절대시켜 나갔고 노동의 성실하게 명분 대의 명분을 되게 강조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죠. 참고로 이 명분론이 뭐냐? 명분이 뭐죠? 명분이? 이거 제대로 얘기를 하신 분들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명분하면 이게 어떤 이제 지금 표면적인 것과 정당성 그런 것만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의 명분이고 그 당시의 명분은 좀 달라요. 이 명분을 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 공자 사상을 알아야 돼. 공자가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군군 신신 부부자자. 예. 요걸 주장하죠. 군군은 뭐야? 군군은 어 군군 신신 부부자제가 뭐냐면 자 군주는 군주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돼야 되고 부부는 그러니까 부부는 이제 그 아버지는 아버지 되고 그 자식은 자식 되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각 신분에 맞게 각 지위에 맞춰서 하는 것을 명분이라고 해. 그래서 이제 이 명분에 맞게 이제 하고 그거에 이제 뒷받침한 사상이 의리론이에요. 의리론. 보통 의리라는 말이 많아오잖아요. 우리는 인간적 신뢰, 정 이런 걸 이제 해석하는데 성리학에서 말하는 의리는 다른 의미예요. 이거는 이게 뭐냐 의와 리로는 이제 하는데 의는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할 거 마땅히 예. 리는 뭐냐면 천리라는 게 있죠. 성리학에서 천리는 꼭 인리다. 하늘이 주어진 질서에 따라서 행동하는 걸 리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걸 명분론과 연결하면 자 각자의 신분적 질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뭐냐면 의인 거야. 그래서 이제 신하는 군주에게 충성하고 그다음 자식은 그 부모님한테 뭐냐 호도하는 거는 마땅히 인간적으로 해야 할 의리고 이건 하늘의 질서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질서를 깨는 행동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명분론이야. 왜냐면 이런 이제 명분론이 조선후기 때는 더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가족 관계나 그 다음에 어떤 신하와 그 다음에 이제 군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대의 관계까지 확대시켜 나.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제조지은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논리에 따르면 제조지은의 은혜를 넘으면서 당시 이제 명나라가 이제는 그 단순히 신하 그러니까 명나라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군주의 나라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제조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명나라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지냐면 이게 이제 부모의 어떤 그 나라가 된 거야. 어버이의 나라가 돼. 어버이 아버지의 나라가 된 거죠. 부모의 나라가.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히 신하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그 황제 군신 간의 관계였는데 군신 관계에다가 그런 이제 부모와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자 관계가 이렇게 플러스 된 거야. 그러면 요 명문론에 입각하면 군군신신 부부 자자인데 어떻게 그 마땅히 명나라를 맡아보시고 아버지처럼 섬겨야 되는 효도를 다한 대상인데 그걸 저버리고 오랑캐인 그 뭐냐면 청나라에 붙는다는 거는 명분론에 맞지도 않고 의리론에도 맞지 않는 거죠. 천하에 죽일 놈이 됐구나. 그러니까 강해군이 그것 때문에 쫓겨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명분론과 이제 의리론이 상당히 이제 강조됐던 시기가 조선 후기다. 이런 것들이 가족 질서라든지 군신 간의 관계라든지 그런 대의 관계라는 거는 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송시열이고 그리고 이거는 노론 얘들이 적극적으로 주였는데 노론은 이제 주로 낙론 계열보다 호론 계통의 얘들이겠죠. 예,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선후기 시작자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도 이제 시각에 대한 연구인데 이걸 시기별로 이제 시각을 달리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예전에 그 한국사 특강 중에 그 특강에 그 관련된 시각 연구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좀 보면 한마의 역사학자들 사장에 대응해서 경학의 관점에서 시각을 이해하는데 연구했다. 이건 그냥 한마디라는 건 구한말일 것 같은데 사장에 대응해서 경학의 관점에서 시각을 연구한 거는 요거는 언제 때냐? 요거는 16세기 때요. 16세기 때. 사림들이 분각되면서 경학을 되게 강조했거든요. 예, 사장은 문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문장, 시나 뭐 이런 것들. 근데 경학은 유교 경전을 얘기해요. 그래서 유교 경전을 강조하는 게 사림들이에요. 사림들. 그래서 요거는 물론 이때도 이제 시락이라고 얘기했죠. 경학을 강조하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시락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락을 얘기했고 요거는 16세기 때 얘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1930년대 역사학자들은 시락을 응용과학적 실용학문이라 이해하고 이에 관심을 가졌다. 자, 그래서 30년대 들어와서 이제 조선 후기 때 이제 시락이 부각이 되는데 그걸 계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안재홍이나 정인보 등이 그 당시 정약용의 저서를 이제 묶어가지고 만든 여유당 정서죠. 예. 그래서 여유당 정서를 묶으면서 시락 연구가 진전됐고요. 그때 이제 조선의 새로운 학문경과 실사고시사 범죄를 파악하면서 조선화 운동, 뭐 조선 문학 부운동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 관련돼서 왜 틀렸냐? 요거는 30년대가 아니라 응용과학적 실용학문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 때냐면 요거는 이제 이게 언제 때야? 20세기 초인 구한말 때요. 그래서 요거는 그 전에 20세기 초 구한말 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1960년대 일제 식민사관의 극복의 논리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 시장 연구를 했다. 이거는 맞죠. 이걸 이제 자본주의 맹아론이라고 하죠. 이건 남북한에 공통적으로 등장한 거야. 이 자본주의 맹아론. 그래서 개항이기 전에 우리가 자본주의로 이제 성숙할 수 있는 어떤 맹아가 보이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개항함으로써 그 맹아를 짓밟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자본주의 맹아론인데요. 자, 이게 이제 백나움이라는 사람이 처음 주장했던 거죠. 여기서 한번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1970년대 자본주의 맹아를 제기했다. 이거는 70년대가 아니라 60년대요. 1960년대. 예.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7번을 보겠습니다. 자, 보기의 시작자가 주장한 것이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 보면요. 토지 국유를 전제로 국가가 완전히 소유권을 발동해서 농민 장적 1인당 1경의 토지를 분급한다. 자, 요거는 뭘까요? 유용원의 군전제죠. 그 다음에 한 가옥의 토지 면적을 제한하고 제한된 영업점 외에 농토는 무제한 자유롭게 매매한다. 이건 이익이죠. 이익. 한전론이죠. 한전제. 그다음 농가 30가구를 1여러고 여장으로 여장의 지휘하에 이거 못하네. 예. 지휘하에 공동 경작하고 그다음에 공제한 노동 수확량을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한다. 예. 공동 경작 자기가 노동량에 따라서
일할 만큼 또 노동에 분배한다. 사회주의 단계죠. 공산주의 단계에서. 사회주의 전당의 사회주의 마르크스가 얘기한 이런 일할 만큼 받아간다. 근데 요걸 주장했던 사람이 여전론을 주장했던 정약용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요 학자들 균전제, 유영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한전제를 주장한 이익 그리고 여기 여전제를 주장한 정혜공 이건 이제 어떤 학파요? 중농주의 학파죠. 중농주의 학파는 상대적으로 농업을 강조해요. 농업을 그래서 또 농업을 강조해서 자연농민 토지 분배와 자연농민 육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은 이제 안 맞죠 이거는 그다음에 이것도 뭐 안 맞고 자 그다음에 이제 8번을 보겠습니다. 자, 유용의 주장을 옳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유용 관련돼서 예전에 노비제도 관련된 내용에서 한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천자수모법, 노비종목법을 이제 주장하면서 그 당시 노비수를 줄이고 양민을 이제 확대시키는 그런 걸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 유용훈인데, 자, 유용훈도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 사람도. 그래갖고 유용훈 관련된 내용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용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슨 책을 썼죠? 반개수. 요 책 이름도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균전제 같은 걸 이제 주장을 했다. 그래서 균전제를 주장했는데 균전제라는 건 뭐냐? 농가 1호당 1경의 토지를 분배하고 4경에는 한 명의 군인과 3명의 보인이 나오게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선배에게는 2명에서 2경에서 4경 관리의 풍계에 따라 더 지급하도록 했는데 똑같이 분배하는 것보다는 좀 신분별 분배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냐 신분제의 의식이 좀 남아 있었어. 그래서 노비 제도도 즉각적 폐지보다는 이게 노비 종목부터 해서 점진적인 어떤 축소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뭘 원했냐 이 군전주의를 통해서 자연농을 바탕으로 산업일체 교육 제도를 항의했다. 그러니까 선비다도 농지를 받아서 일을 하면서 주경 야독해라. 그런 거를 주장했던 사람이 죠 균전제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 상업적 농업 중심으로 농업 구조를 개편했다. 요거는 정약용 관련된 내용이야. 정약용은 특징이 뭐냐면 중농주의하고 중상주의가 플러스 됐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중농주의에서 중상주의 넘어가는 가도기적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중농주의자지만 중상적 요소도 상당히 많아요. 이 사람의 주장 내용을 보면 자, 그냥 토지를 매매 허용한 점진적인 이제 토지 소유의 평등을 이뤘다? 아니죠. 그다음 농민생활 안정을 통해 항충작의 방해책을 강화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정약용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한전제는 제가 거기에 표에 적어놨어요. 여기, 제가 표를 이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전제 설명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전제인데, 하한선이라고 하고, 뭐 상한선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정해놓고, 하한선 아래에는 영업전을 해가지고, 영업전이 부족할 때는 이건 살 수는 있지만 팔 수가 없어. 여기는 메꿀 수 있어. 살 수는 없고, 영업전을 초과할 때는 팔 수 있지만 살 수는 없어.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한선에 맞춰서 그 토지를 갖게 되면, 이게 토지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이익이에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볼게요. 9번. 9번을 보는데 9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서유구가 주장한 둔전제 내용이야. 둔전제. 예. 이건 서유구인데 그러니까 서울에 경둔을, 지방에는 연둔을, 읍에는 읍둔을 두고 병반에 진보둔, 그다음 민둔 이런 걸 나눠서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서유가 이제 이게 주장 둔전제는 그 뭐냐면 군둔보다는 민둔에 해당이야. 민둔. 그래서 서유의 둔전제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그 옆에 기출문제 분석에다 잘 실었는데 거기 보면 서유구라는 사람은 정주에서 순조 때 대학자야. 그래서 서유가 쓴 유명한 그 책 있죠. 이몽경제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몽경제를 이제 저술해서 조선국의 농업 경영과 기술 혁신을 종합해서 생산력 제고와 경영 분능의 경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임노동자 지주제를 이제 체계화시켰거든요.
그리고 요때 그 둔전제는 아까 이제 둔전 위상 경제 체계에서 주장한 거예요. 여기는 예, 저기 이제 고 임원 경제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긴 아니고 이게 이삼 쓴 책인데 여긴 아니고 위상 경제 책에서 쓴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그 보면 자 여기 이제 설명했는데 이것까지 설명을 좀 그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다가 너무 이게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일단은 제가 여기다 정리를 쭉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고 그 밑에 박지원의 한정론, 상한선 내용하고 그다음 둔전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형론은 적양론은 약간쯤의 여전론. 그 다음에 또 정정제. 이때 정정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리지널 그 정정제가 아니에요. 재해석된 정정제예요. 노동력에 따라서 있고 박지원은 이제 그 한전제인데 박지원의 한전제는 상한선호 이제 했다. 그 상한 정해놓고 그 이상 사지 못하게 해서 장기적으로 토지 매매를 이제 뭐냐면 못하 그러니까 토지 욕구를 떨어뜨려 가지고 결국에는 토지의 평균화 이는 그런 것들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홍대영도 이 사람도 그 토지 개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박지원이나 이제 홍대영은 중상주의자잖아요. 근데 중상주의자도 그 뭐냐면 상업을 강조하긴 했지만 농업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 개혁을 이제 주장했던 거고 박지원 같은 사람도 주장했고 홍대영 같은 사람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홍대영이 주장한 건 경로에서 뭘 주장했냐? 성인 남자들에게 이결의 토지를 지급하자 하는 일종의 균전제를 주장했다. 예. 그래서 그 앞에 유용어가 비슷한 군전제를 주장했지만 내용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서유과 관련된 내용인데 둔전제 요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더.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자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보기에서 정형이 주장한 내용은 그러니까 정형이 주장한 내용 중에 보기와 관련된 것들을 물어보잖아. 한정돼서 물어보는데 자첫 번째 내용은 뭐냐? 자 천자는 무리 중에 이제 추대해서 이루어진 거다. 대중이 추대하며 만들어지고 또 대중이 추대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요거는 이제 천자 추대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천자 추대설은 어디에서 주장하냐면 정약용의 탕론에서 주장한 거야, 탕론. 그래서 이 탕론은 뭐냐면 은날 건설 탕왕의 예를 들면서 백성이 나라의 근본을 밝히면서 인본주의 왕도 정치를 주장한 거야. 그래서 그 민심에 임한 그 권황을 쳐내는 건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한 건데 자 근데 여기에 주의할 것은 요때 이제 대중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건 좀 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민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요게 대중은 뭐냐 사대부들 얘기예요. 예, 사대부. 아직까지 일반민을 정치 주체로서 인정해 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정형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당시엔 또 진보적인 견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와 비슷하게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명나라 초기 때, 명나라 초기가 아니라 명나라 말기에서 청나라 초기 때 학자였던 항조이가 있죠. 항조이. 항조의 명의대방론에도 그 내용이 나와. 예, 비슷한 내용. 제 생각에 항조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저 형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을에 있어서 35가 그 함께 마을을 이루고 마을 여자. 그래서 마을의 수장의 이르길 아무개는 서쪽에 밭을 갈고 아무개는 서쪽에 김매라는 같은 밭의 직무를 이미 나누셨다. 이게 등등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여전제죠. 아까 이제 설명한 여전제.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양을 주장한 내용이 뭐냐? 일단 공동경제제 실시와 전제군주의 비판 맞죠? 예. 그래서 공동경제제는 여기 마을 단위 공동경제는 여기고 전제군주제는 이렇게 이거죠. 그래서 여전제는 공동경작을 하고 사회주의 시스템, 그러니까 막스식의 사회주의 시스템을 이용하죠. 뭐냐면 이날만큼 소득 분배한다. 이런 거죠. 공산주의 뭐예요? 원한 만큼 가져가는 거고 이건 이날만큼 가져가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여전제를 평가할 때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를 최초 주장한 그 주장이다. 최초에 주장한 이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항좀 방위 체제 강화는 그 뭐냐면 왕도 정치는 이제 뭐 다 그 정형이 주장하는데 요거하고는 관련이 없죠. 요거는 예.
그다음에 정정제 실시도 했고 여론 정치도 했지만 이거는 여기 있는 내용이 아니고 자영농민 육성과 뭐 유식자 비판도 다 적용이 있어. 근데 여기에 한정돼 갖고 지금 얘기한 거니까 요거는 요걸 해서 이렇게 1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은 신학자 박지원의 견해다. 자,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99년 추가. 예전에는 99년도에 5월 달에 한 번 더 뽑았어. 참 좋았던 시절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이 이제 뭐냐. 이거는 박지원의 연하일기에 나온 구절이에요. 그래서 연하일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18세기 후반 사셨단을 갖다가 그걸 보고 적은 것들 이제 적은 게 연하일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연하일기에서 적으면서 우리나라에 왜 유통이 잘 안 되냐. 수혜가 없어서 그렇다. 뭐 이런 것들인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다음에 기출에 나왔죠. 예, 요거 구절이.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다음 영남 아, 어린이들은 백화것을 모르고 관동 백성들은 아가위를 절여서 장 대신 쓰고 서북 사람들은 감과 감자의 맛을 분간하지 못하며 바닷가 사람들은 새우나 정어리를 거름으로 밭에 내 것만 서울에서는 한 움큼에 한 푼을 하니 이렇게 귀함은 무슨 까닭일까? 이제 육진의 마포 관서의 명주 양남의 닭종이 해서의 솜과 쇠 내포의 생선과 소금 등은 인민들의 살림살이에서 어느 하나 없지 못할 물건들이며 청산과 보은의 청그루 대추 황주와 봉산의 청그루배, 홍양과 남해의 청그루귤, 임천과 한산의 천이랑 모시, 관동의 천통 벌꿀 등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서로 바꾸어 써야 할 것이오늘 이제 이곳에서 천한 물건이 저곳에서는 귀할 뿐더러 그 이름은 들어도 실제로 보지 못함은 어찌 된 까닭인가? 예.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수단의 부족으로 해서 서로 간의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대 같은 걸 사용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건데, 자, 여기에서 이 문제는 그 역사 단독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휘과하고 뭐 일사과 같은 거 관련된 이제 연관된 문제예요. 그래서 역사과 문제는 11-1번 정도의 문제가 되는데, 자. 윗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봐. 박지원에 속한 시사파. 박지원에 속한 시사파는 어떤 시사파일까요? 중상주의죠. 중상주의, 북학파. 자, 주장한 내용을 서술하시오. 좀 막연하긴 하는데 방향점만 서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공지능이나 기술혁신, 청라 통상 강화, 청라 문물 수입, 수대나 성박. 수대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이용후생 뭐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번과 11-3번은 지휘과 일사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건너뛰고요. 자,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도 이게 이제 뭐냐면 신학자 전반적인 개혁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이거는 2000년도의 문제인데 아마 논술 형태로 이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이제 뭐 유용원이나 이익이나 정영이나 박지원이 제기한 개혁안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요걸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요거 하기 전에 인증번호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70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70번이에요. 예. 자, 그러면 볼게요. 12번. 조선후기의 사회는 붕당 정치의 폐해와 지주 전후제의 모순으로 정치 경제 개혁이 요구됐다. 아래 사를 보고 이제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전론이 나오냐, 전론? 예. 전론은 이제 누가 썼냐면 정약용이 있었어요. 이 정론에서 이제 여전제를 주장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여전제에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유용원, 그다음에 이익, 저영, 박지원인데 이러한 경제적 모순. 그러니까 요 경제적 모순은 이제 그 뭐냐면 이게 왜 경제적 모순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그 경제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문장이 좀 약간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2000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뺏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잘못 뺏긴 것 같아. 하여튼 이런 경제의 모습이 뭐겠어요? 토지의 양극화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토지의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가지고 이제 유용원, 이익, 정의와 박지원 이렇게 주장하는데, 유용원은 아까 전에 군전제, 이익은 한전제, 정의원 정전제, 박지원은 한전제. 그래서 이익의 한전제는 이제 뭐냐면
하한선이 나오고, 상한선이 나오고, 박지원의, 봐야 때. 이게 한전제는 하한선이 나오고요. 박지원의 한전제는 상한선이 나는데, 책마다 또 거꾸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어차피, 어떤 점에 보내서 어떤 사람은 상한이 될 수 있고, 하한이 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한전제를 주장했다, 박지원의 이익은. 근데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옆에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건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요즘에는 교과서에 신학 관련된 내용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좀 그런데 일단 한번 읽어는 좀 보겠습니다. 왜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세한 구체적인 신학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축소됐어. 요거 여기는 이렇겠다. 여기는 화면이 좀 심의할 거예요. 예. 자,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et 누구 정약용 균전제 토지 국유제 하에 농민들로 하여금 토지를 균등하게 점유케 하되 선비에게는 더 많은 토지를 분급하자는 주장으로 신분제 관념을 극복하지 못함. 이익 한전제 토지 소유 자체는 인정하되 토지 소유의 양을 제한할 것을 주장. 농민의 최소 한도의 재생산을 보장해주는 일정한 영업전을 설정하고 그 밖의 토지는 매매를 허락하여 점진적 토지 소유의 평등 실현 주장. 정약용, 정전제, 토지 국유제하에 토지 구획을 기초로 농민에게 노동력의 양과 질에 따라 농민에게 토지를 차등 분배할 것을 주장. 또 하나 여전제, 한 마을을 단위로 한 토지의 공동 소유와 공동 경작 및 노동력에 따른 수확의 분배를 주장. 박지원, 토지 사유 자체는 인정하되 토지 소유의 양을 제한할 것을 주장했는데 상대적으로 토지 소유의 상한선 설정에 관심이 많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 자,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는 조선 후기 때 이제 시작자들의 내용인데, 거기 내용 보면 과학기술 증진하는지 기독교 수용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예문을 읽어볼게요. 자, 가와 다의 저자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가, 나, 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해놔서 여기다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가고가 중국은 물산이 풍부할 뿐 아니라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유통된다. 이는 술의 사용의 이익이다. 영남에서는 새우젓을 모르고 서북은 감과 감자의 맛을 분간하지 못하고 바닷가에서는 생선을 거름으로 쓰는데 서울에서 귀한 까닭은 무엇인가? 멀리 운반할 힘이 없어서이다. 백성들의 가난은 수레가 다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 시롱시롱이 답하기를 심하다. 너의 아두남이여 온갖 물의 형체가 다 둥글고 모난 것이 없는데 하물며 땅이라. 월식을 보고도 땅이 둥근 줄을 모른다면 이것은 거울로 자기 얼굴로 비추면서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어리석지 않느냐? 고하였다. 다 하늘이 인간에게 지려지려와 교사교사를 준 것은 이로써 기회를 익혀 제 힘으로 살아가도록 한 것이다. 비록 성인이라 하더라도 1,000,000명이 함께 논의한 것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일단, 가는 앞에서 언급했던 누구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건 박지원이죠. 박지원 여다 일기에 있는 내용이죠. 박지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누구냐면, 홍대용의 이제 의산문답 관련된 내용. 홍대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북학파예요. 예, 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다는 이제 뭐가 관련된 내용이냐면 정약용 관련된 정약용에 이제 기회론이라는 게 있어요. 기회론. 그래서 짐승과 인간이 구별된 것은 기술의 유무다. 이렇게 해서 기회론 주장을 했던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가에서 이제 다의 저자에 관련된 것, 이제 연결해서 이제 오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일단은 이제 내용을 보면
유연고는 이제 나는 수레를 직접 제작하여 활용하게 됐다. 근데 이 유연고라는 수레는 이제 누가 제작했냐면 박지원이 제작한 게 아니라 정약용이 제작했어요. 예. 정영호는 그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제 기회론에서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자기가 직접 유연권하는 이제 뭐냐면 이런 이제 수레를 제작했다. 그래서 유연권은 기존의 수레보다 바퀴가 작고 바퀴살 대신에 서로 엇갈리면서 버틴 대로 해 바퀴를 사용했다라고 튼튼하게 만들었다는데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실물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 수의 정확한 모습은 알 수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에 이제 수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수레. 이게 이제 중국에는 수레가 많이 나와서 이제 유통에 큰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수레가 없다 하면서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박지원 여다일기가 나왔는데 박지원 말만 이렇게 떠들어댔고 막상 이 수레를 직접 만들려고 했던 사람은 이 정영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수레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삼국시대나 그런 데 보면 수레바퀴 많이 그려져 있고 수레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나 물자들이 운반이 됐는데 근데 조선시대 들어가면서 명나라에서 너무 말 같은 것들 막 요구하니까 뭐냐면 말을 생산하지 않았어. 키우지 않고 주로 이제 뭘 사용했냐면 군마들만 키우고 나머지 없앴어요. 그러니까 말이 없다 보니까 말이 끄는 수레도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먼 거리 운반은 배로 운반하고 배에서 내리고 하면 주로 이제 지게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렇게 운반을 하는데 지게는 한정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멀리 유통이 안 되는 거야. 예, 내륙 곳곳에. 그래서 이제 내륙 곳곳에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각지의 특산물이 교류가 안 되고 어떤 지역은 되게 많은데 어떤 지역은 부족하는 그런 형상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요. 가의 허생전이나 호지를 지어서 북벌론과 양반의 허위시를 비판했다. 예, 맞죠. 그래서 이 당시에 허생전과 호지는 박지원 여다일기 중에 예자 형식으로 들어간 소설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양반 사회 풍자하고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허생전은 여러분들 이제 알려졌고 호지는 그 뭐냐면 어떤 그 양반이 뭐 가부찌 그 뭐냐면 옛날에 가부찌 그 갑을 좋아했는데 거기에 이제 뭐 껍적대다가 그러니까 뭔가 해보려다가 똥통에 빠져서 이제 뭐 이렇게 해풍 그 가정을 이제 걷고 있거든. 가정을 걷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하여튼 이제 그 양반들의 허위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양반들 겉으로는 뭐 여자들의 정절을 강조하지만 뭐 가부를 옛날인 가부를 이제 껄떡거린다고 하죠. 껄떡거리다가 뚱뚱에 빠져서 뭐 그렇게 했던 내용들 적어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그다음에 나는 역학도에도 저수의 지구의 자전선을 주장했다. 자, 역학도에는 홍대영이 아니라 김성문이가 주장한 거야. 김성문. 그래서 중국의 자전선은 중국의 자전선, 지구의 자전선, 지구가 스스로 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구가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자전선이라고 하지 않고 그 당시 용어는 지전설이라고 했어요. 지전설. 예. 그래서 김성문이 그 당시 역학도예를 썼고요. 그래서 김성문이 역학도예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지전설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김성문의 영향을 받아서 홍대영도 지전설을 주장했어. 이 사람이 그 천문 가축을 되게 좋아했어, 홍대영이. 그래가지고 자기 그 마을 그 집에 작은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작은 섬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섬에 가갖고 뭐 이제 측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김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의상문답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전설 관련된 내용이. 자, 그 다음에 나는 청에 가서 천주교 세례를 받고 서학서를 다수 구입하여 기록했다. 이게 이제 아니죠. 요거는 공대용이 아니라 이승훈 관련된 네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그 서학을 기독교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조 7년에 북경에서 서양 신부들에게 최초의 영세를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승훈이 세례를 받은 후에 천주교는 지식인과 서민들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대영은 이 사람은 서양 기술과 과학에 이제 관심이 있었고 자주 청나라 이제 북경 유리창 이제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서양서를 이제 구입했고 우리나라 소개시켜 줬지만 서양의 그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도 홍대영뿐만 아니라 이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덕모, 박지원, 박재가, 안정복 이런 사람은 되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취했고 이에 반해서 이제 이벽이나 건철신 정약용 정형은 천주일 수 있죠. 물론 천주 정형은 이제 나중에 배교는 했지만 하여튼 천주에 되게 호의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천주교 그 신학자에 따라서 천주교 호의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요 관련된 내용이 뒤에 또 객관식 문제 나오니까 거기에 더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자, 그 중국과 조선의 역대 사물 1,400명의 1,400개 항을 고중학 백과사전을 편찬했다. 자, 요거는 이제 그건 정약용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구경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 이구경이 쓰는 뭐냐면 오주 연문 오주 연문장 오주 연문 장정사고가 있어요. 좀 이름이 긴데 오주 연문 장정 상고가 있는데 여기에서 쓴 거예요. 여기서 이거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것도 서명 쓰라고 책 이름 쓰라고 나올 수 있어. 이규경의 오주 연문 장정 상고. 요게 있는데 요 책은 이제 역사, 경학, 천문, 지리, 불교, 서학 등 1417매 항목에 걸쳐서 다루는 내용을 번짐설의 형식을 통해서 고중학적 방법을 해석한 거군요. 잠깐만요. 요게 오류가 있네. 오타 좀 약간 수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어가면서 있는데 항복요 적어놨네. 항목이야기야. 이렇게. 자, 그래서 항목에 담아는 이제 내용을 번지버설 형식을 통해서 고중학적인 방법 해석한 건데 이게 이제 백과사전 편찬 방식이죠. 그러니까 백과사전이라는 것은 종교의 지식의 집대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개방한다, 공유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식의 접근성을 높여서 어떤 이제 근대적 의식을 형성하는 큰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서양의 계몽주의 중에 백과사전파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이게 백과사전이 나온다는 것은 근대성이 하는 진포로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4번 문제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화주의 세계관을 이제 발표한 홍대영 의산문답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는 뒤에 다음 시간 다음 주에 진행할게요. 자, 오늘 끝까지 강의 들으셔서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